솔랑키 돌아와도 손흥민 원톱 전략 가능. 영국 방송 스카이 스포츠 정격 분석 풀버전 해설. 손흥민 극대화 방안 10번 프리롤 부여. 영국 축구 전문 매체 90MIN은 28일 이하 한국 시각 2024-2025 유럽리그 2라운드, 분데스리가는 1라운드에서는 놀라운 경기가 많이 펼쳤다. 2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의 랭킹을 매겼다. 손흥민은 당당 5위에 랭크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토트넘 호스퍼는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전체적으로 부진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2라운드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4골을 몰아치면서 완벽하게 만회했다며 부상으로 도미닉 솔랑케가 빠진 가운데 손흥민은 2골을 터뜨리며 4에서 0의 대승을 이끌었다. 그는 상대 골키퍼 조던 픽포드의 실수를 유발하는 강력한 압박으로 시즌 1호 골을 넣었고 후반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고 했다. 개막전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2선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손흥민도 마찬가지다. 현지 매체들은 강력한 비난을 퍼부었다. 손흥민은 노쇠화가 시작됐다. 손흥민이 당연히 주전으로 나서면 안 된다와 같은 비난 같은 맹비난이었다. 단 1경기만 치렀는데 일제히 손흥민의 부진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2라운드 곧바로 손흥민은 반등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전방 압박을 통해 선제골을 터뜨렸고 미키 판데펜의 패스를 그대로 골로 결정지었다. 판데펜은 현지 매체에서 손흥민이 끝낼 줄 알았다고 절대 신뢰를 보이기도 했다. 1위는 노니 마두에케가 차지했다. 첼시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6에서 2로 대승을 거뒀고 마두에케는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강력한 골 폭풍이었다. 2위는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이 차지했다. 강력한 득점왕 후보로 거론되는 홀란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맨시티의 에이스임을 재확인했다. 3위는 안드레이 크라마리치.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의 에이스 스트라이커로 해트트릭을 올렸고 4위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제이미 기튼스가 차지했다. 2. 선위 세 기록. 그가 핵심인 이유. 호스퍼 HQ 손흥민 찬양에 여념이 없다. 호스퍼 그는 손흥민이 세운 기록은 그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 아래 핵심이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없다. 의심할 여지 없이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칭송했다. 호스퍼 그는 지금까지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305경기에 출전해 122골을 넣었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클럽 레전드로서의 유산을 더욱 공고히 하길 원한다. 손흥민은 2023에서 2024 시즌 토트넘 최다 득점자였다. 솔직히 말해서 압도적으로 최고였다. 해리 케인이 나간 뒤 그의 절친인 소니가 나서서 토트넘을 지탱했다며 극찬을 쏟아냈다. 호스퍼 그는 손흥민은 2024에서 2025 시즌도 인상적으로 출발했다. 최근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2골을 넣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지난 24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2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멀티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4대0 대승을 이끌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토트넘은 끈기가 있었다. 두 번째 골이 이를 요약한다. 손흥민은 제임스 타르코프스키와 마이클 킨, 에버턴 센터백 듀오를 괴롭혔다. 골키퍼 조던 픽포드까지 방해했다. 픽포드가 패스를 받았을 때 손흥민은 날카로운 폭발을 준비했다며 손흥민의 압박을 칭찬했다. 가디언은 픽포드의 터치는 무거웠다. 손흥민이 틈을 놓치지 않고 태클했다. 공을 빼앗은 손흥민은 빈 골대에 골을 넣었다. 에버턴은 엉망진창이 됐다고 혀를 내둘렀다. 손흥민은 2라운드 맹활약을 인정받아 BBC 2주의 팀 오브 더 위크에 선정됐다. 에버턴을 대파한 토트넘은 손흥민을 포함해 총 3명을 배출했다.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판더펜이 함께했다. BBC는 손흥민은 단연 최고였다.
그는 중앙에서 선발 출전했는데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2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끊임없이 위협적이었다. 해리 케인의 빈자리를 완전히 대체하는 선수로 도약하는 도전을 즐기는 것 같다고 칭찬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공식 베스트 11에도 뽑혔다. 앨런 시어러는 도미닉 솔랑케의 부재에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 뛰었다. 그는 에버턴을 위협했고 2골이나 넣었다. 며 손흥민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호스퍼 그는 손흥민의 새로운 기록은 그가 토트넘에서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토트넘이 추구하는 축구 방식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서 훌륭한 공격수는 동료들에게 얼마나 사랑받는지, 상대팀 선수들에게 얼마나 미움받는지가 중요하다. 상대 선수들은 손흥민을 상대하기 싫어할 것이다. 손흥민은 열정적인 선수다. 높은 에너지 레벨로 플레이하면서 다른 선수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공을 되찾아오는 효율성에 있다고 석했다. 호스퍼 그는 손흥민은 영리한 축구 지능을 통해 공을 되찾아온다. 이는 공격수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토트넘 팬이나 포스테코글루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손흥민의 공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3. 프랑스에 외계인이 나타났다. 논란의 FW. 투지 연속골로 득점 1위 질주 오른쪽 화살표. 논란은 끝났다. 메뉴 보고 있나? 그는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신성 공격수. 기대를 받는 자원이었지만 성범죄 논란을 일으키며 쫓겨났다. 지난 시즌 스페인 헤타페에 임대를 떠났고 올 시즌을 앞두고 프랑스 마르세유에 완전 이적했다. 이적료는 2,700만 파운드, 475억 원이었다. 마르세유까지 오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마르세유 시장이 공개적으로 영입을 반대했고 일부 팬들도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마르세유의 신임 감독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이 그린우드 앞으로 나와 막아줬다. 데 제르비 감독은 그린우드는 챔피언이다. 그는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선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선수의 사생활에 집중하지 않는다. 어떤 선수라도 나의 클럽에 오면 나는 선수를 아들로 생각한다. 아무로 비난을 한다고 해도 나는 공개적으로 그를 지킬 것이다. 그를 변호할 것이다. 내 선수는 내 아들이다. 며 그린우드 보호에 나섰다. 그린우드는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다. 프리시즌부터 골을 신고하더니 실전에서는 더욱 강했다. 리그 1 데뷔전 브레스투아와 경기에서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팀의 5에서 1승리를 책임졌다. 강렬한 마르세유 데뷔전이었다. 그린우드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다. 2라운드 랭스전에서 후반 26분 1에서 2로 뒤지던 상황에서 팀의 패배를 막는 동점골을 장렬시켰다. 팀은 그린우드의 활약으로 2에서 2 무승부를 거뒀다. 2경기 연속골, 2경기 3골. 그린우드는 당당히 리그 1득점 공동 1위로 올라섰다. 파리 생제르맹의 브래들리 바르콜라 역시 3골을 신고한 상태다. 그러자 논란은 끝났고 찬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그린우드가 이 경기에서 3골을 넣었다. 좋은 출발이다. 프랑스 언론들은 논란의 공격수가 논란을 끝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마르세유에 외계인이 나타났다는 반응도 나왔다. 지난 몇 주 동안 마르세유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도 그린우드의 유니폼이었다고 보도했다. 외계인은 빼어난 능력을 갖춘 선수에게 붙는 별명이다. 축구계에서 대표적인 외계인은 바르셀로나의 전설이었던 호나우지뉴다. 실제로 프랑스의 유력지 레키프는 그린우드는 마르세유 시장과 팬들의 항의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마르세유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 활약은 그의 머리 위에 맴돌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데 즉각적으로 기여했다고 극찬했다. 4. 쿠보 리버풀 이적, 일본 희망 이로써 삭제, 세리의 최고 윙어. EPL 상륙 마무리 단계. 영국 디 애슬레틱은 27일, 이하 한국 시각, 리버풀은 이적 시장이 종료되기 전에 키에사의 영입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리버풀이 유벤투스 공격수인 키에사 계약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은 26일 나왔다. 이제 리버풀은 키에사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준비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탈리아 국가대표인 키에사는 유벤투스와의 계약이 2025년에 만료된다. 1,500만 유로, 약 224억 원에 영입할 수 있다. 수년 동안 키에사를 존경해온 리버풀은 지금 상황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4년 계약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버풀은 모하메드 살라의 백업이자 경쟁 자원으로 키에사를 영입하려고 시도 중이다. 키에사는 좌측 윙포워드로도 뛸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살라와 동시에 출격할 수도 있다. 살라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키에사를 데려와 혹시 모를 살라의 이탈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키에사 역시 리버풀행을 열망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키에사는 리버풀 유니폼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유벤투스가 키에사를 1,500만 유로라는 헐값에 내놨기에 무산될 만한 요인도 거의 없다. 키에사의 리버풀 이적이 완료되면 쿠보 타케우산의 리버풀 이적설은 루머로 종결된다. 지난 7월 일본 스포니치는 22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명문팀인 리버풀이 쿠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적료 6,500만 유로, 약 969억 원과 연봉 1,500만 유로를 준비하고 있다. 이적이 성사되면 일본 축구 역사상 최고 규모의 계약이 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포니치는 리버풀은 이번 시즌부터 아르네 슬롯 감독이 새로 취임해 2019에서 2020 시즌 이후로 5년 만에 리그 우승을 노리고 보강하려고 한다. 그 가운데 최우선 타깃으로 쿠보가 떠올랐다며 쿠보가 곧 리버풀을 떠날 수도 있는 살라의 장기적인 대체자라고 주장했다. 살라가 1년 뒤에 리버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사실이었다. 살라가 1992년생이고 이제는 리버풀에서도 살라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건 사실이었다. 일본에서 쿠보의 리버풀 이적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국에서도 화제가 됐다. 하지만 디 애슬레틱에서 리버풀 전담 기자로 활동하는 제임스 피어스는 리버풀과 레알 소시에다드의 고위 소식통은 쿠보가 리버풀의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을 일축했다. 쿠보는 지난 목요일 간바 오사카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레알 소시에다드와 함께 일본으로 떠났다며 쿠보의 이적설을 부인했다. 전 세계적으로 우측 윙포워드에 대한 시가 마르고 있는 추세라 리버풀 쿠보 영입을 검토해봤을 수는 있다. 하지만 리버풀은 쿠보를 영입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리버풀의 선택은 쿠보가 아닌 키에사였다.